자, 6월 두 번째 주 굵직한 이슈들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일정을 한번 보시면은 먼저 4일에는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가 있고요. ISM 비제 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더 중요한 것은 애플이 WWDC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를 엽니다. 그리고 바이오 USA,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도 있는데 제가 바이오주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주도 업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봐야 되는 것은 애플 WWDC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수요일은 우리 시장 휴장이 되겠고요. 이 휴장하고 있지만 호주의 RBA에서는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금리가 25bp 아니면 50bp 정도 오를 건데 지금 금리 인상은 큰 이슈가 되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테마 흐름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WDC라는 컨퍼런스는 매년 6월 달에 캘리포니아에서 개최가 됩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컨퍼런스가 되겠는데 애플의 엔지니어들과 전 세계 개발자들이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100개 이상의 세션이 열리게 됩니다. 이거 티켓 구하기도 어렵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이 티켓이 71초 만에 전부 다 매진이 될 정도로 세계 개발자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컨퍼런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파괴력이 있는데요. WWDC를 앞두고 이렇게 메타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애플에 앞서서 신제품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신제품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VR 헤드셋이 되겠는데 이 VR 헤드셋은 메타가 공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애플에서는 MR 헤드셋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벌써부터 들썩들썩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AR이라든지 VR 그리고 MR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힌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리면 VR이라는 것은 버추얼 리얼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이 막힌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풍경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가상세계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들이 스위스 여행을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컨텐츠를 열면 여기 요 VR 헤드셋에서 스위스 여행하는 그 장면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은 가상세계입니다. 그러면 AR은 무엇이냐? 아그멘티드 리얼리티다. 이것은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운전하실 때 요 앞에 HUD가 이렇게 뜨는 것들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포켓몬 게임이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 이렇게 핸드폰을 갖다 대면 여기에 이제 포켓몬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세계의 카메라를 접목해 가지고요.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뻥뻥 떠가지고 보여주게 하는 거. 요것을 우리가 AR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MR은 뭐냐? MR은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이 VR과 AR을 합쳐놓은 것을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글을 쓰고 있는데 여기 현실 세계도 보이고 가상 세계도 보이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아바타에서 보면 영화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도 나오고 여기에 지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MR이라고 얘기를 하고 XR이라고 하는 것은 요 AR VR, MR을 합친 것을 XR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개념이 잘 잡히실 겁니다. 이런 VR 시장의 확대는 AR뿐만 아니라 MR까지도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MR, XR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뭐 자잘한 종목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전부 다 뭐와 연결되냐 하면 재작년에 대박을 쳤던 메타버스 있죠. 이 메타버스 관련 테마들이 대부분 여기에 걸려있다라고 보는데 메타버스 여러분들 성장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까? 아직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수십 개 아니면 거의 뭐 100여 개 이상의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런 종목들 보지 마시고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봅니다. 특히나 요 위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죠. LG이노텍, 자화전자, 나무가 이런 종목들은 뭡니까?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MR 시스템을 만들어서 고글을 쓰고 이 안에 뭐 AR도 넣고 VR도 넣고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필수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카메라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고 그 다음으로 뉴프레스, 칩셋미디어, 신화인터텍, IM 이런 종목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개별주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은 차트 흐름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요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지고 다음 주에 흐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주 후반으로
밑으로 가시면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외무장관 방한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논의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이제 UAM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혜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오픈 AI 챗 GPT 요거에 이제 근간이 됐던 회사인데 이 CEO가 방한을 합니다. 챗 GPT를 만든 알트만 CEO는 한국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를 할 텐데요. 이 AI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도체 섹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 쉽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드웨어 쪽으로 강점이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AI 경쟁력을 한번 보신다면 기업별로 글로벌 3대 AI 학회의 논문 채택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이 중국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17위, 18위에 삼성과 네이버만 순위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논문 수도 보시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챗 GPT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바드와 같은 AI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는 작업들은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은 뭐냐? 초거대 AI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파라미터 수 이것에 따라서 AI가 얼마나 학습을 잘 하는지 또 답변의 능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오픈 AI 챗 GPT-3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구글은 무려 5300억 개, 딥마인드 2800억 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000억에서 3000억 개고 여기서 튀는 애들이 5000억 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LG에서도 3천억 개, 그 다음에 네이버, 하이퍼클로버는 이미 이제 서비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스토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테스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하이퍼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2천억 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로 보면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카카오도 역시 2천억 개 정도, KT도 2천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AI를 구동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관련 테마들을 한번 보시면은 요 위에서 제가 이거는 4월달 말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종목은 기술적으로 보면 이스트 소프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스트 소프트 상한가 한번 가고 좀 밀려 내려오다가 또 한번 급등했죠. 그래서 딱히 이제 재밌는 흐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픈 AI CEO 방문으로 인해서 요 종목들도 한번 수급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순위는 반도체 섹터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테마주를 하실 분들은 요 중에서 차트 흐름들이 괜찮은 애들을 제가 한번 다시 골라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파동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파동 익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명에 있어서는 여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인데요. 이 어플에 MR 관련주, AI 관련주를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꼭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추천주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막 100% 넘는 종목들 50%는 수익도 아니죠.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이렇게 우리 강한주식연구소 회원님들이 실제 자신들의 계좌를 인증을 하셨습니다. 인증을 보시면 이렇게 계좌 수익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을 올려놓으신 겁니다. 80% 있죠, 76% 있죠, 36% 있죠, 24% 있죠. 이런 식으로 수익들이 나서 이 큰 수익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뭐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죠. 종목들 수익 나면은 30에서 40% 납니다. 2개월 만에 1000만원 수익금 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2개월이면 6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 많아요. 뭐 아무거나 보시면은 자, 이렇게 수익률이 어때요?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86%, 66%, 40%, 30% 이런 식으로 어지간한 종목들 매수해놓고 있으면 100% 가까운 수익들이 아주 잘 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유튜브 다니지 마시고요. 이 강한주식연구소 하나 가지고 투자하셔도 부자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하시는 방법은 우리 영상에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 제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이 링크 통해서 설치하시면 모두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보면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이노텍 보겠습니다. 작년에 되게 아쉬웠죠. 지수의 급락으로 인해서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 14가
히트를 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구재 소비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박살 났었는데 실질적으로 애플 내에서 LG 이노텍의 위상은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업체가 좀 떨어졌고요. 중저가 모델이 아니라 고가 모델에는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됐다는 거죠. 자, 하락 추세 돌파 나오면서 지금 땡겨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있었죠. 그래서 계속 저항을 맞았고 요게 200일선의 저항까지 나오면서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락 추세를 돌파했고요. 여기 바닥 잡은 거죠. 이렇게 잡으면서 1번 나왔고 2번, 3번 나오면서 4번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4번에서 5번 나왔고 6번 진행되면서 200일선까지 돌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추세 자체가 바뀌고 있다. 주봉상에서 본다면 주봉에서 20주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방에서 상방으로 터닝을 하고 있죠. 중장기 상승 흐름들이 잡히고 있는 상태인데 주봉에서도 이렇게 만들었던 저항대 돌파가 나온 상태고요. 주봉에서 볼린저 밴드 돌파까지 나와서 60주선 돌파 안착한 이후에 이거는 올라가게 된다면 40만원대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LG 이노텍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 들어가서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되는 종목입니다. 자, 자화전자는 작년에 큰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이후에 요거 올라갔고요. 요런 식으로 장대 양봉 흐름들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수익들이 꽤 많이 터졌죠. 자, 자화전자의 흐름들 보시면은 이전에 나왔던 전고점대 돌파 나옵니까? 지금 돌파 과정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돌파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화전자의 실적 흐름들이 막 폭발적으로 느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감들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파동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것은 추세대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상승 추세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 추세대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데 이거 추세대 상단 찍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려오면 추세대 중심선부터 시작해서 매수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추세대 매매 계속 하시면 됩니다.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다가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각도가 가팔라지는 구간에서는 한번 매도해준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무가도 200일선 안착 과정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뭐 많이 밀려 내려오긴 했었는데 200일선 깹니까? 안 깨고 있죠. 그래서 안착 확인을 한 상태고요. 파동상으로 본다면 이게 1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나왔다가 요거 볼린저 밴드 돌파 4번, 그 다음에 11선 와서 5번에서 6번 진행 중이다. 그런데 저항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자꾸 덜렁덜렁 걸리는 것이, 자 보세요. 여기에서 갭으로 떠가지고 돌파하고 안착했던 구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갭으로 여기를 이탈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추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권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돌파해서 안착 여기서 했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았다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걸 한 번에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딩했고 갔다 내려와서 어느 정도 박스권 만든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들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도 관심 가지고 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익 시스템, 이것도 우리 무료 카톡방에서 상당히 매매를 많이 하셨는데, 자 파동상으로 본다면 지금 수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파동들이 한번 끝났어요. 큰 파동이 끝난 상태고 수렴하고 있는데, 이 수렴을 하면서 여기에서 밑으로 깨면은 대세 하락으로 빠지는 거고요. 위로 뚫으면은 전고점대 돌파 트라이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도 보는데 이미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비중을 좀 조절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뉴플렉스 1번 나왔죠. 파동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2번 나왔고 3번 나왔고 요게 이제 4번이라고 봐야 돼요. 요것도 4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돌파가 세게 나왔던 부분들 요거는 요 4번 지금 터지고 있다. 그래서 요것도 요 추세대 따라가면서 올라가는데 요게 11선 근처니까 얘도 한번 매수할 만합니다. 뉴플렉스 나쁘지 않아요. 추세선 보시면 여기 저항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거래량 좀 터지면서 밀려 내려왔는데 이게 이 장대 양봉을 깨지를 않았다고요. 또 20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선 또 200일선 근처에서 매수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칩셋 미디어 많이 올랐죠. 매수할 자리는 아니에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보내주십시오. 왜? 4번 나왔고 5번 나왔고 6번 나와서 7번 나왔고 8번 9번 10번까지 나왔거든요. 그러고
그러고 나서 보너스 파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은 많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윗골이 달기 시작합니다. 요 윗골이 달기 시작하고 주봉에서 보시면 자 정고점대 돌파해서 좋은 거 아니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격은 뭡니까? 20주선과 주가의 고점 이 이격들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열을 풀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격이 이만큼 벌어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벌어지고 난 다음에 과열 풀어주죠. 또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과열 풀어주죠. 그래서 이것도 과열을 풀어주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칩셋 미디어는 추격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IM 볼 텐데요. IM도 파동들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러면서 요거 끌고 올라가서 쉬고 있는 상태인데 요거는 팔아먹으려고 지금 이 박스권을 만드는 거 아니냐 요런 의심도 하시면서 IM은 일단 밑으로 깨든 위로 깨든 방향성 결정된 다음에 여러분들도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신화인터텍 201선 밑에 있죠.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MP도 역시 201선 밑에 그렇다면 아직 매물 정리 안 됐다라는 거예요. A2원은 이렇게 201선 돌파하고 났는데 자, 요게 내려오면서 201선 안착하는 과정들 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차트가 별로 이쁘지는 않습니다. 뭘 보면 아냐 하면 자꾸 갖다 올렸다가요. 이게 매도기를 안 주고 장대 음봉을 때린다고요. 올려갔다가 장대 음봉 때리고 올려놨다가 장대 음봉 때리고 또 여기도 올려놨다가 장대 음봉 때리고 그래서 별로 주포의 움직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A2원도 뭐 굳이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맥스트 201선 밑에 있죠. 아직 매물 정리 안 됐다. 코세스는 201선 다시 안착하는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폭의 매물 출회가 한번 있었고 여기에서 매수 한번 들어갔죠. 여기서도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매수 들어간 양봉의 크기가 여기죠. 여기에서 장대 양봉 내면서 위로 쓸어갔고요. 여기도 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매집봉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하시고 손절은 여기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세스도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덱스터 201선 밑에 있습니다. 볼 필요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다 돌리고 난 다음에 보셔라. 그 다음에 스코넥도 그다지 뭐 이쁜 흐름들은 아닙니다. 싱글 상장된 다음에 이게 밀려 내려왔었는데 이게 다 매물대예요. 여기 매물대 있죠. 여기 매물대 있죠. 그리고 200에서 완벽하게 제압을 하고 안착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간을 좀 두고 보시고 자이언트 스텝 200일선 밑에 있습니다. 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MR 관련주도 한번 살펴봤고요. 4월 말에 말씀드렸던 AI 관련주들 보시면은 제가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이거 다 해먹었다. 여기 다 해먹고 하락하는 과정인데 이거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다시 재매집이 조금 되고 수렴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시간은 좀 더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 21선 자꾸 안착하면서 거래량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들이 한번 나오면 그때부터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거 좀 보세요. 4월 말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이스트 소프트죠.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바로 상한가, 장중 상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다시 한번 급등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보셔도 돼요. 단타 흐름들 어디 나온다? 5번 나옵니다. 그죠? 요게 4번 나왔고 올라갔다가 지금 11선 근처 오면서 5번 나오는데 평상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11선에서 딱 뜨는 게 아니라 아래로 한 번 더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에다가 분할 매수 해놓고 요거 어디까지 본다? 단타 보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는 아직까지 볼만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솔트룩스도 이거 한번 해먹고 내려오는 셀바스 AI하고 차트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 4월 말 이런 구간에서 내려오고 있는 과정에서 매수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 만들면 정배열 만들고 수렴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관심이다. 그래서 솔트룩스는 관심 가지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하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위로 터지면은 우리가 잡아가면 또 눌림목 잡아가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고요. 샌즈랩 거래량 별로 없습니다. 패스합니다. 자, 마음 AI 이것도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막 해먹고 급락하면서 고점을 때리고 내려오는 종목은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위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눌림목들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트나인 다시 만들었죠. 파동으로 보면 이게 다 1번이라고요. 그죠? 계속 21선 저항 맞고 내려오다가 이제 21선 올라타고 수렴하고 있는 3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비트9도 일단 관심을 갖고 두고 볼 종목이다라고 보시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1번 터지다가 이게 쌍바닥 잡잖아요. 바닥 하나 두 개 잡고 여기에서 수렴 3번, 그죠? 1번, 2번, 3번 나오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또 한 번 올라가고 5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 눌림목 구간이다. 거래량도 매수에 비해서 크게 터지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네이버 관련 AI 종목들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수렴하고 방향성 결정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한글과 컴퓨터 역시 200에서 살짝 돌파. 그런데 별로 이쁘진 않아요. 거래량들이 막 터지면서 매집이 된 것들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는 일단 대기. 자, 나무기술 보겠습니다. 나무기술 거래량 터졌죠.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나서 눌림목. 그러면 어디 잡는 겁니까? 요거 3일선 1차 매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5일선 2차 매수 들어가 보는 거예요. 3일선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될 거고요. 5일선 올라가면 2,600원 이 정도 될 텐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제가 요거 그려드렸던 건데 계속해서 전저점대를 깨고 내려왔다고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된다? 21선 돌파 안착하고 나니까 이때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선 역배열 종목들은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고요. 이노뎁 거래량 없습니다. 패스. 유비온 역시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역시 패스하시고 알체라도 지금 만들고는 있는데 차이점이 딱 보이시죠? 뭐가 보입니까? 21선을 돌파해서 안착하고 위쪽에서 자리를 만드는 애랑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랑 어느 게 힘이 세겠습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애가 세죠. 그래서 알체라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흐름들 주도 업종 시장에서 올라가는 업종들 아니면 되게 재미없는 장세입니다. 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매일같이 체크를 해드리니까 반드시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통해서 전략들 세밀하게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